2023년 한 40대 가장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유족은 보험사로부터 5억 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남성이 평생 낸 보험료는 고작 8천만 원이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험사는 앉은 자리에서 4억 2천만 원을 밑진 셈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전국에서 수십 건씩 터지는데도 대형 보험사들은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축배를 듭니다. 한 명에게 수억 원을 퍼주고도 전체판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이 기묘한 현상은 과연 우연일까요? 당신이 안심을 사기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가 그들에게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이 됩니다. 실제로 2022 년 삼성생명이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약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고객들이 낸 보험료 수입은 무려 32조 원을 넘었죠. 고객에게 돌려준 돈은 전체 수입의 고작 7.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의 자금이 어디로 가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훌륭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 자체는 분명 우리 삶에 꼭 필요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은 보험사가 결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받게 될 그 보험금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8천만 원을 받고 5억 원을 내어주면서도 뒤돌아 미소 짓는 이 정교한 설계의 비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평생 금융사의 수익 구조를 떠받쳐주는 성실한 기부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낸 보험료는 단순히 금고에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빌딩이 되고 주식이 되어 누군가의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죠. 보험사가 개인의 비극을 어떻게 확신에 찬 수익으로 치환하는지 그 무서운 통계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비로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죽음조차 소수점 단위로 예측하는 이들의 계산법은 소름 돋을 만큼 치밀합니다. 개인은 언제 죽을지 혹은 병에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공포와 불확실성 그 자체죠. 하지만 보험사의 시선으로 옮겨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모이는 순간 개개인의 불확실성은 정교한 예측 가능성으로 변합니다. 이를 금융공학에서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동전을 한 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10,000번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50%에 수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 확률의 지배자들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특정 연령대 고객 10만 명 중 올해 사망할 인원은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당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당신과 비슷한 조건의 사람 100만 명 중 올해 몇 명이 사망할지는 보험사의 슈퍼컴퓨터가 이미 소수점까지 계산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사고가 날 확률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미리 걷어들여 거대한 자금의 댐을 만듭니다. 보험금 지급은 그 댐에서 흘려보내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급격한 발달이나 예상치 못한 재해로 통계가 요동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위험률의 두터운 안전마진을 얹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출발한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설계자에게 유리한 확률 게임입니다. 카지노가 개별판에서는 돈을 잃어도 하루 전체 매출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내는 구조와 판박이입니다. 당신이 서명한 약관 한 줄, 보험료일 원 속에는 수백 명의 수학 박사들이 설계한 필승의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운에 맡기는 장사가 아니라 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험사들이 걷어들인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이제 보험금 지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더 거대한 엔진으로 옮겨갑니다. 그들이 보험료를 단순히 금고에 쌓아두지 않고 전 세계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거물로 변신하는 과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보험사가 단순히 사고를 대비하는 곳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들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업의 진짜 정체는 자산운용업, 즉 거대 투자 펀드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는 보험금으로 나가기 전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보험사의 주머니에 머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을 금융업계에서는 플로트트라고 부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보험업에 열광한 이유도 바로 이 플로트 때문입니다. 그는 고객에게 빌린 돈을 굴려 애플이나 코카콜라 같은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고 그 수익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2022 년 재무제표를 보면 소름 돋는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해 보험료로 번 돈보다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18조 원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보다 모인 돈을 굴려 수익을 내는데 더 사활을 건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낸 돈으로 삼성전자의 지분 8.5% 이상을 보유하며 거대 기업의 최대 주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매달의 보험료가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핵심을 지탱하는 자본금이 된 셈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늘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보험사가 무리한 투자를 하다 파산하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엄격한 자산 운용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백 명의 경제학 박사들을 고용해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교한 분산 투자 전략을 실행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험금은 수십 년 뒤에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마이너스 금리로 빌려와서 그 돈으로 전 세계 우량 자산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낸 10만 원이 그들의 손을 거쳐 수백만 원의 투자 수익으로 변하는 동안 당신의 보장 자산 가치는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이들이 시간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수익으로 치환하는지 그 복리의 마법을 확인하면 보험료 영수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5억 원을 주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진짜 무기는 시간입니다. 그들의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복리라는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해 매달 30만 원씩 50년간 낸다고 가정해보죠. 총액은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80세의 사망 시 보험사가 3억 원을 지급한다면 수치상으로는 보험사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착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당신이 낸 돈을 금고에 묵혀두지 않습니다. 첫 해에 받은 360만 원을 연 5% 복리로 50년간 굴리면 그 한 해치 보험료만으로도 4천만 원이 넘는 자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들어오는 보험료를 수십 년간 복리로 쌓아 올리면 그들이 손에 쥐는 최종 금액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결국 보험사는 당신이 만든 10억 원 중에서 약속한 3억 원만 떼어주고 나머지 7억 원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기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과거에 판매했던 고금리 상품들이 현재의 저금리 기조와 충돌하며 보험사에 역마진 리스크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약속한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보험사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기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보험사는 자산 부채 관리 ALAM이라는 고도의 금융 기술을 통해 지출 시점을 분산하고 해외 채권이나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에서 수익률을 방어합니다.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긴 호흡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우는 전략입니다. 결국 보험은 안심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파는 상품이지만 본질은 당신의 젊은 시절 자본을 사서 노년의 보장으로 바꾸어주는 시간 거래 비즈니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의 가치는 대부분 보험사의 몫으로 돌아가죠. 보험사가 이 복리의 마법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 어떤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는지 알게 된다면 당신의 보험료가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걷다 보면 가장 목 좋은 곳에 어김없이 거대 보험사의 이름이 붙은 빌딩이 서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 삼성생명, 광화문 교보생명, 여의도 63빌딩까지 이 화려한 랜드마크들은 사실 여러분이 매달 납부한 보험료로 지어진 거대한 성벽입니다. 보험사는 가입자들이 맡긴 돈으로 평당 가격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노른자위 땅을 사들입니다. 2012년 삼성생명이 매입한 을지로 부지는 10년 만에 가치가 2배 가까이 뛰었고 그 사이 벌어들인 임대료 수익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사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 자산을 던지지만 보험사는 태연하게 버팁니다. 어차피 고객에게 줄 보험금은 20년, 30년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일 때도 보험사들은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싹쓸이하며 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거나 공실률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자산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 하락은 곧 가입자에게 줄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신호이기에 금융당국은 이들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엄격히 감시하죠. 하지만 보험사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채권 등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대한민국 도심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보험사의 자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국 당신이 낸 보험료는 보험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물주이자 대주주로 군림하게 만드는 강력한 실탄이 되었습니다. 빌딩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과 샹들리에는 보험사의 권위를 상징하지만 그 비용은 모두 가입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벽 뒤에는 설계사의 친절한 미소에 가려진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차가운 중도 해지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차 한 잔 뒤에는 보험사의 또 다른 핵심 수익원인 중도 해지의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순간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상품입니다. 생명보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신규 보험 계약 10건 중 약 4점, 5건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해지됩니다. 이 시점에서 보험사는 해지 차익이라는 막대한 보너스를 챙깁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초기의 설계사 수당과 마케팅 비용으로 선공제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돈은 원금에 턱없이 못 미치게 됩니다. 가입자가 낸 돈의 30%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현상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이들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일정 비율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할 것을 통계적으로 이미 계산해 넣습니다. 마치 헬스장이 모든 회원이 매일 출석하면 운영이 불가능하듯 보험사 역시 모든 가입자가 만기까지 유지하는 상황을 원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도 해지자들이 남기고 간 원금 조각들은 끝까지 버틴 사람들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되거나 보험사의 순이익으로 직결됩니다. 물론 보험사들도 가입자의 조기 해지를 막기 위해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납입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객의 해지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황이 닥쳐 가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정리하게 되는 것이 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지 차익은 보험색에 거부할 수 없는 고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당신이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한 고액의 보험은 완주하지 못하는 순간 보험색의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오직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일 뿐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보험색에 유리한 판 위에서 그들이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고객만을 골라내는지 확인하면 보험의 비정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보험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자선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손해볼 확률이 낮은 고객만 골라받는 리스크의 선별자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서류를 검토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AI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AI 언더라이팅 시스템은 가입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는 물론 과거 병력과 신용카드 사용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심지어 SNS 활동을 통해 위험한 취미를 즐기는지까지 파악해 당신의 생존 등급을 매깁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험 수치가 높다면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일반인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선별 과정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경영 전략으로 포장됩니다.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몰리면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이 정교한 필터링 뒤에는 차가운 차별이 존재합니다. 정작 보험이 절실한 유전적 질환 보유자나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금융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거나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구조에 놓입니다.
보험사는 통계적으로 반드시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 질 확률이 높은 카드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판에서 치워버리는 셈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 심사 상품이 늘어나며 가입의 문턱이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보험사들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대개 보장 범위가 좁고 보험료는 훨씬 비싸게 책정됩니다. 결국 리스크를 고객에게 전가하며 수익성을 방어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이 가져올 비용을 계산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보험사가 당신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자본과 최첨단 AI로 무장한 채 매 순간 당신을 채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확률의 성벽 앞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관통하는 마지막 결론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의 본질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보험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부터 가정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보험에 의존하는 것과 보험사에 이용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보험 증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험사가 당신의 돈으로 빌딩을 세우고 배당 잔치를 벌일 때 당신은 그들이 파놓은 통계의 함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저당 잡히는 대신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보험은 비용입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 원칙의 기본입니다. 이제 보험료 영수증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그 숫자가 당신을 위한 보장인지 아니면 보험사의 화려한 랜드마크를 위한 벽돌 한 장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 당신의 안심 뒤에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금융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경제전략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경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